9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닷새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민족의 가장 큰 명절, 모든 것이 풍요로워야 할 한가위를 맞이했어야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옵니다. 오늘 정기국회가 개회됩니다. 158석의 집권 여당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문제도 정기국회의 문제도 새누리당은 지금껏 저에게 한 차례 요청한 바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제를 꺼내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혹시라도 송강호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세월호 유족 대표단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힘들지만 세월호법 타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갖은 비난을 받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만을 위해서 현재 말을 참고 지금도 분내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족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마치 우리는 지금 서로 자기 아이라며 주장을 하는 솔로몬의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이 만들어져서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을 밝혀낼 수 있기만 한다면 솔로몬의 재판에서 자식을 포기한 엄마의 심정으로 뒤에 서 있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유가족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가족을 진심으로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을 반정부 운동이라고 말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추석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그로 인해 빚어질 정부 파행과 국민 실망의 노도는 정치권 전체를 삼킬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민생 입법론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허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가짜 민생법안 공세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듭니다. 최경환 장관의 가짜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8월 한 달 동안만 가계부채가 무려 4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안고 어떻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최경환 장관의 정책은 한마디로 사상누각, 가짜 경제 살리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영권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총리와 부총리가 연일 담화 정치를 통해서 민생법 통과를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민생은 가짜 민생으로 정작 서민과 극빈층의 아픔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3일 전인 지난 29일 박근혜 정부는 최저 생계비를 2013년 대비 2.3% 인상한 4인 가구 기준 167만 원으로 책정하게 했습니다. 2.3%는 2000년 최저 생계비 도입 이후에 최저 인상폭으로 평균 인상률 4.12%의 절반 수준으로 취약계층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최저 생계비는 2000년 도입 시 중위소득의 40%로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30% 수준으로 하락하여 최소한 생계마저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OECD는 중위소득의 50%로 최저 생계비 기준을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는 OECD 권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민생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최저생계비 인상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2010년 150만에서 2013년 135만으로 줄어들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역시 지난 3일 전인 29일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의 리테시 마에 시와리 전무는 1040조를 넘어선 한국의 가계부채가 한국은행 산업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저금리 환경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맞물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전문가 또 신용평가사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지속적인 가계부채 확장 정책으로 8월 한 달에만도 주요 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4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가계부채 위험국인데도 불구하고 올 들어 부채를 확대시키는 정책인 소위 LTV, DTI 완화와 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월세값을 잡겠다며 828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828 대책 이후에 평균 전세값이 6.18% 상승하였고 특히 수도권은 7.95% 상승하여 연이은 5%대 인상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장만 그렇듯한 가짜 민생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실질적으로는 가계부채 확장 정책과 최저생계비 인하, 카지노 확대, 의료영리화, 의료비 폭탄 등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민생을 죽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확장 정책을 철회하고 의료 공공성의 회복, 주관적,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생계비 인상 등 진짜 민생 정책을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정식 사무총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넉 달이 훌쩍 넘어졌습니다. 그간 대통령이 호언장담하고 집권 여당이 약속했던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은 지난 4개월 동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유가족과 새누리당과의 3차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오늘 성과를 내지 못하면 4차, 5차 협의를 계속하겠다며 벌써 긴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과 새누리당의 의견에 일치하면 야당은 협의에만 참여하면 된다. 이런 막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심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세월호를 지워버리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오만불순하고 모령치의 극치입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 면담만 하다 끝내겠다는 것입니까? 새누리당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에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유가족과 국민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리지 마십시오. 세월호 특별법을 피해간다고 세월호 참사가 덮여지지 않습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의 염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는지 진실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며 대통령이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이에 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기국회이고 그 첫 단추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정기국회가 정상화될지는 새누리당에 달려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3차 면담에서
유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추석 전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기국회와 국정 정상화의 길입니다. 다음 한정혜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가 제정하려던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겠습니다.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라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가 입법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19일 날 있었던 대통령의 눈물의 담화 뒤에 진행되었으며 주 내용을 보상 관련한 특별법으로 진행을 하다가 진상규명 부분이 대두되니까 의원입법, 즉 청구입법 형태죠. 청구입법 형태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김명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지원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고요. 또 하나는 진상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주로 지원과 보상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표 발의로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야가 할 일이라고 특별법은 여야가 알아서 해주라라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작하여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법을 만들 때는 언제고 지금은 유가족을 국민과 분리시키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나 김명현 의원 대표 발의했던 지원 내용들 또한 여타의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지원과 보상에 관한 내용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원이다라는 이름으로 카톡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전파가 되었고요.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은 이 전파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눈물의 담화를 발표하실 때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목전입니다. 정부와 여당도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진상규명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유가족들의 뜻을 받아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융노조는 올해 사측과의 단체 교섭이 결렬되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에는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는 마녀 사냥식 대책이 금융기관 노사협상의 파국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만 하면 공기업이 곧 정상화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가 문제 삼는 인건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 총액은 공기업 부채의 0.0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 폐지, 축소 대책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인 부채 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책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상화 대책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면서 공공기관 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낙하산 인사 투입과 관치금융이라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40명의 기관장 중 정치인 출신은 무려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많은 낙하산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까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 문제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만 양질의 일자리가 5만여 개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보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단체 교섭에 대해 사실상의 사용자이면서도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기관장들의 목줄만 흔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당당히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9월 3일 금융노조 총파업에 대해서도 노사 간의 문제라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관석 수석 사무부총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8월 28일 유신 시절 국가원수 모독죄가 부활한 것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이 만만의 발언을 빌미로 박지원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야당에 대한 재갈 불리기에 다름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인사 문제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국민이 비판이 거세고 계속될 때는 침묵하다가 시간이 지나자 은근슬쩍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지원 의원을 기소하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 정치검찰의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검찰의 행보는 청와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심기경호용 수사이자 기소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김무성 대표가 선거 캠프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력 기획 문건을 무차별 공포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 갈등을 유도하고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시중에 떠드는 찌라시를 참고한 것이라는 일방적인 진술만 인정하고 무혐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전형적인 줄서기, 눈치 보기를 일삼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용 기획 기소를 규탄합니다. 현 정부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을 모두 명예훼손화해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판 앞에 실패할 것입니다. 지금 즉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갈물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총장의 발언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유가족과 새누리당이 합의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표결에 참여만 하면 된다더니 또 입법 주도권이 야당에서 유가족 대책위로 넘어간 듯 하다느니 하는 발언은 중도를 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온 노력을 비하하는 발언과 태도는 집권 여당이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교통사고, 노숙자 발언과 카톡 유언비어 등 그간의 모욕적인 태도와 언사를 새누리당이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입법 과정에 야당이 필요 없다는 그런 논리라면은 정부가 시급하다는 경제 법안은 정경련이나 이해 당사자인 재벌 총수들과 협의해야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유족들과의 만남에서 새누리당은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